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입양을 이야기하는 사남매 해피육아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양 조건과 그리고 입양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양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은 어디 입양기관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홈페이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 1번 조건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 홈페이지를 가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충분한 재산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에 입양하기 전에. 근데 이게 조건이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정확한 기준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준선이 없다 보니까 각 기관들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가 재산이 이러이러한데 이 정도 재산이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실 분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있다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중요한 거는 건강한 거.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한 부모여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차 이상 된 부부이면서 25살, 25세 이상의 부부일 경우에 입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녀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신은 입양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독신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독신일 경우에는 충분한 재산과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50세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될 분의 나이가 35세 이상일 경우에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입양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양을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아들만 둘이 있다 보니까 딸을 입양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아들만 둘 있는 집은 입양을 안 해준다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조건에 부합되면 무조건 내가 원한다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입양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양 사건들이 터지고 나면은 밑에 댓글들이 막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댓글들 중에서 보면은 입양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파양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학대나 이런 것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입양 절차가 정말 쉬운 건지, 정말 쉬워서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건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입양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을 하고 나면 먼저 그 입양기관 쪽으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상담 날짜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그리고 입양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이 4군데가 있는데, 홀트 아동복지회, 그리고 대한사회복지회, 그리고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 이렇게 4군데가 있고요. 분명 본인과 맞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상담 받아보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와 맞는 기관과 함께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신청서까지 작성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가정 방문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말만 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양기관 쪽에서 가정으로 이제 방문을 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한 번은 불시 방문, 연락 없이 무작정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시게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락 후에 이제 시간과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방문을 해주시게 되고요. 이렇게 가정방문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입양 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교육은 9시에서 6시까지 전일 교육이고요. 딱 하루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혹시라도 저처럼 신생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입양할 아동 이외에 또 다른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잠시 좀 맡겨놓고 오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가면 안 되는 곳은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번 받아본 결론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저희야 뭐 어른이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밌고 관심이 가는 이야기들이고 주제들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맡겨놓고 부부만 출석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거는 서류 준비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준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 각자의 에세이가 있어야 돼요. 각자 에세이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 계획서도 부모 각자 쓰셔야 돼요. 그리고 등본,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각자의 이름으로 띄우셔야 되고요. 범죄경력조회서, 그리고 전세계약서 또는 뭐 자가계약서, 월세계약서 이런 집에 대한 계약서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 잔액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리고 보험 납입 내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부모 신체 검사, 알코올 마약 검사, 그리고 심리 검사, 요양급여 내역서, 신용정보 조회서, 졸업증명서, 사진과 졸업증명서는 또 각자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진 포함해서 20가지의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서류가 준비가 되고 나면은 아이 선복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이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결정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준비한 그 20가지의 서류와 그리고 기관에서 준비해 주신 아이에 대한 서류가 합쳐져서 법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법원으로 접수가 되고 나면은 법원에서 또 가사조사를 나와요. 그 가사조사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법원으로 출석을 해서 면접조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가사조사관님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문기일이라는 게 잡혀요. 신문기일은 우리가 입양을 허가받기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 이제 판사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판사님을 직접 만나서 질문도 듣고 답변해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나오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신문기일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서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가셔도 돼요. 판사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내 얘기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신문기일까지 마치게 되면은 법원 사이트에 먼저 종국인용 이 4글자가 딱 떠요. 이 종국인용이라는 4글자가 딱 뜨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서류만 받으면 돼요. 종국인용이 뜨고 나면 송달문이 집으로 와요. 집으로 오면은 그걸 받은 날짜로부터 해서 2주 뒤에 저희가 법원으로 직접 출석을 해서 그 확정문을 받으시면 돼요. 네. 확정문 받고 나서 이제 친양자 신고, 그리고 전입 신고, 그리고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가정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끝이 나고 나면은 1년에 걸쳐가지고 4번을 그 입양기관에서 방문을 하셔갖고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가정 환경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시거든요. 그거를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4번의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 4번의 사후관리까지 끝이 나면 정말로 입양 절차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정문 받기까지, 그때까지의 이제 시간들을 보면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정말 천지차예요, 시간들이. 제가 이제 그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과 딸 둘 입양을 했지만 이 두 아이의 판결까지 시간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처음 입양할 때도 아들을 입양을 했고, 두 번째 입양을 할 때도 시설에 있는 큰아이를 입양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여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신생아인 여아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만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서류들과 많은 절차들을 거쳐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 우리가 10개월을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를 만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우리가 배 아파 낳은 것과 똑같이 귀하고 또 귀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들과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입양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제는 조금 편견은 걷어주시고 예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입양 절차와 입양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